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 살펴보는 환경하자 시간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 오늘도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선 주자의 기후 환경 공약을 좀 비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로 디데이 56일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죠. 공약들이. 그래서 이런 좀 흩어져 있는 공약들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들여다보죠. 일단 후보자가 몇 사람을 지금 검토를 하셨나요? 네, 현재까지 등록된 예비 후보자는 총 26명인데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 기후위기 대응과 또 에너지 관련 공약을 내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공약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는 이제 이 기후 환경 이슈에 이들의 공약이 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뭐 뻔한 건데요. 그렇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 않습니까? 네. 향후 5년간 또 이 나라 일을 할 거고 이번에 발표된 이 기후 환경 공약이 또 이행할 거고요. 그렇죠. 또 무엇보다 또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 이슈도 굉장히 많아서 이에 대한 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새로운 정책을 세워나갈 사람을 투표하는 날이 바로 이번 대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환경 진영에서 이번 선거를 또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국민들도 많이 이제 기후 위기 심각성을 이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느끼시고 있고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 네. 자, 하나씩 그럼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해 8월 12일부터 7일 동안 전국의 만 14세 이상 그리고 6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기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기후위기 대응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10명 중 7명은 현재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조사가 남긴 시사점을 좀 살펴보면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선의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남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또 이어졌고요. 이렇게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이어짐에 따라서 최근에는 또 대선 후보자들이 기후 공약을 조금씩 이제 가지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은 대선 후보자별로 발표한 공약집이랑 또 최근에 진행된 이런 컨퍼런스 등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살펴봐야 될 공약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제가 먼저 꼽아보자면 일단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이제 에너지 부분이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후 에너지 부분의 배출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법과 정책이 시행될 텐데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후보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부분에 대한 공약이 이 주요 정당 후보자 4명의 공약이 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정의당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좀 살펴보면 기후 대책을 이제 심상정 정부의 국가 제1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 50% 감축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50%까지 달성하겠다. 그리고 석탄 발전 중단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 2040년까지는 핵 발전을 중단을 할 것이며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탄소세 도입, 그리고 녹색 경제 전환 등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네.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장 회복을 1호 공약으로 삼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구축을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고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할 것이며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 중지를 말을 했고요. 네. 이외에 탄소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인 신공항 건설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후보자도 더 들여다보죠. 네, 방금 그 에너지 공약이 좀 갈렸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이제 두 후보자들이 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은 필요하지만 현재 2030년 감축 목표가 좀 높은 목표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또 전국적인 신공항 계획을 세웠고 신한울 3, 4호기 그 원자력 발전소이죠. 네, 이 공사를 네. 재개를 할 것이며 SMR이라고 불리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도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도 좀 비슷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와 소형 모듈 원전 등 원전 기술을 국가 사업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2050년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원자력이 포함된 에너지 믹스를 또 공약을 했고요. 로드맵은 좀 당선된 후에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윤석열 후보랑 또 비슷하게 2030년 감축 목표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재조정하겠다라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당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요. 2030년 탄소 배출 50% 감축을 목표를 했습니다. 모든 화석 연료 에너지에 탄소세를 부과를 할 것이며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배당하겠다라는 기본소득 탄소세를 공약을 했고요. 네. 이외에 500조 규모의 그린 뉴딜 재정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진보당 김지현 후보는 2030년 탄소 중립, 탄소 배출 59%까지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보다 더 위로 가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쪽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29년까지 석탄 발전을 퇴출할 것이며 2050년도 도달했을 때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0%화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 제도를 개편할 것이며 또 철도를 전면화하고 항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하겠다는 내용들은 조금씩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목표가 되는 그 기준 연도라든가 그렇죠. 예, 그 뭐 어떤 속도라든가 조금씩의 구성들이 좀 다르다 이런 네. 생각이 지금 드는데 맞습니다.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에너지 부문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또 탄소 배출을 언제까지 얼마나 감축하겠다가 이게 공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보당 김재현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2030년 탄소 배출 목표 강화 또는 유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네. 반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전 확대와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재조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또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이 어떤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올바르게 설정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이번 대선을 향해서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재난이 터지고 산사태로 홍수로 집이 쓸려가고 폭염에 누군가가 죽고 나서야 피해 현장에 찾아와서 유감이다,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위기 인식조차도 못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지금의 이 기후위기가 왜 심각해졌고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누구의 삶도 배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과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낼지 그렇게 우리의
우리의 삶을 지킬 만한 비전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 그 답변을 행동으로 옮길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들 한결같이 의지는 넘치지만 약속한 것과 그리는 비전은 매우 다르거든요. 향후 5년을 이끌어 나갈 대선 후보자들의 이 기후 공약을 지금 청취자분들도 꼼꼼히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환경하자는 대선 후보들의 기후 환경 공약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